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에게 은퇴는 정말로 사치인가? 50세, 60세. 딱 정해진 은퇴 나이는 아니지만 은퇴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중에 포함되나요? 67세 이만수 씨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는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은퇴 후 재정 함정과 그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은퇴 후의 진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중요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예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75 평범한 늙은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휴식기로 생각하십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돌봐주면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60대 고용률이 2015년 58%에서 2024년 66%로 증가했습니다. 70대 고용률도 33%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퇴했던 분들이 다시 일터로 나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파트 경비실, 주차장 관리, 청소 용역, 택배 상하차, 식당 주방 보조,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60대, 70대입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 일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은퇴 후의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준비가 부족해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은퇴 후 삶과 실제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부, 우리는 왜 다시 일을 해야 하는가?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은퇴한 분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긴 노후 기간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정년퇴직하고 몇 년 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6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0년에서 26년을 더 살아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20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버틸 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간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은퇴 설계를 할 때 보통 15년 정도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5년, 30년을 살게 되죠. 10년, 15년이 더 필요한 겁니다. 1년에 2천만 원만 쓴다고 해도 10년이면 2억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건가요? 두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오르니까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2005년에 짜장면이 3,000원이었어요. 지금은 7,000원, 8,000원 합니다. 20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죠.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물가로 계산합니다.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쓰니까 1년에 2,400만 원, 20년이면 4억 8천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년 물가가 오릅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만 잡아도 10년 후엔 지금의 200만 원이 270만 원의 구매력이 필요해요. 20년 후엔 36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생활을 하는데 돈은 거의 2배가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은퇴 설계를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져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기본이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수술비와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입원하면 간병비도 따로 들고 회복기간 동안 영양제나 보조식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료 후에도 정기검진 비용이 계속 나가죠. 한번 큰 병 걸리면 준비했던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집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 마음에 외면할 수가 없어요. 결혼 자금 보태주고 전세 자금 보태주고 손주 낳으면 또 육아 지원하고 이렇게 몇 년 나가다 보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의 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세요. 물론 국민연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도 평균 100만 원이 안 돼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다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하죠.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70만 원에서 9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돈으로 식비, 병원비, 교통비, 경조사비 다 내야 해요. 빠듯하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적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의 괴리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60세 전후로 퇴직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지금은 만 63세부터고 앞으로 점점 늦춰져서 만 65세가 됩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됩니다. 퇴직금을 까먹게 되죠. 여섯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저금리의 이중고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정기예금만 해도 연 5%, 6% 이자를 받았어요. 1억을 예금하면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3%에서 4% 정도입니다. 1억을 넣어도 세전 이자가 300만 원, 400만 원이고 세금 떼면 더 줄어들죠.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자로 번 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금만으로는 노후를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자니 나이도 있고 손실이 나면 만회할 방법이 없어서 겁이 나죠. 2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전해드릴게요. 먼저 김철수 씨 가명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을 받았고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나왔어요. 부인도 일을 하셔서 연금이 월 60만 원 나왔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계산을 해봤어요. 월 180만 원의 연금 수입에 2억의 퇴직금이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가 아파트도 있고 빚도 없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아들의 결혼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신혼집 전세금이 3억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1억밖에 못 모았다고 하더래요. 마음이 약해진 김 씨는 퇴직금에서 1억을 보태줬습니다. 순식간에 퇴직금이 1억으로 줄었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1억이 남아있고 연금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3년 차에 김 씨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을 해야 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거든요. 그 후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양제와 보조식품, 한의원 치료까지 합치니 총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퇴직금 잔액이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년 차에는 부인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쪽 무릎을 다 해야 해서 비용이 3천만 원 들었어요. 이제 퇴직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차에는 손주가 태어났어요.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어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기 시작했어요. 6년 차 되던 해 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직금은 거의 바닥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경비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65세가 됐고 경비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 나와요. 이 돈과 연금을 합치면 월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제야 좀 숨통이 트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몸이 힘들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 특히 고되답니다. 70세까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영희 씨입니다. 이 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60세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3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총 80만 원이 전부였죠. 다행히 빚 없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씨는 아파트를 팔아서 1억 5천을 만들고 작은 전세집으로 옮겼습니다. 전세금이 8천만 원이었으니 손에 7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죠. 1년에 1천만 원씩 쓰면 7년은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때쯤이면 70세가 가까워지니 집을 줄여서 전세 보증금 차액을 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획은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집에 은행 대출이 잔뜩 있었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5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됐어요. 월세방을 얻어야 했는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로 들어갔습니다. 연금 8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내면 4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이 씨는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고 월 15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 씨는 67세입니다. 식당 일을 한 지 5년이 됐어요.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박성호 씨입니다. 박 씨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어요. 공무원 연금이 월 250만 원 나왔고 퇴직금으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괜찮아 보이죠? 실제로도 처음 몇 년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5년 차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씨의 막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지게 됐어요. 금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박 씨 부부는 퇴직금에서 8천만 원을 빼서 빚을 갚아줬어요. 남은 퇴직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 아들이 재기를 하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어요. 이번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거절했어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런데 아들이 또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면서 이번엔 불법 사채까지 쓰게 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박 씨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났어요. 결국 박 씨는 남은 퇴직금 7천만 원 전부를 아들 빚 정리에 썼습니다. 퇴직금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버텼어요. 문제는 10년 차에 생겼습니다. 박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어요.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인 혼자서는 박 씨를 돌볼 수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금 250만 원에서 요양보호사 비용 200만 원 내면 5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 없었죠. 부인은 71세의 나이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월 80만 원을 벌고 있어요. 3부 숨겨진 함정들을 한번 볼까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된 함정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한국 부모들의 특성상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육아지원.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노후자금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도와주면 자녀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죠. 부모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줬는데 이제 와서 안 준다고 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거든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녀를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희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고생하면 그 짐을 결국 자녀가 져야 하거든요. 지금 1억을 주면 나중에 2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건강을 과신하는 겁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대부분 자기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비를 1년에 100만 원 정도만 잡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60대 넘어가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기본이고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에요. 이게 통계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암 치료비가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듭니다. 이 돈을 준비 안 해놓으면 노후 자금이 한 방에 날아가요. 세 번째 함정은 연금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있어요. 월 100만 원 나오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4년 기준일인 최저생계비가 월 120만 원이에요. 연금이 100만 원이면 최저생계비도 못 맞추는 겁니다. 부부가 200만 원 받아도 빠듯해요. 게다가 국민연금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기금이 고갈되고 있거든요. 2055년쯤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향이 뭐냐면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10년, 20년 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번째 함정은 주거 비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작가에 살면 주거비가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리비가 나가고 재산세가 나가고 수리비가 나갑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배관 수리,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같은 큰 수리가 필요해요. 한 번 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더 큰 문제예요. 전세금이 만기되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전세금이 계속 오르잖아요.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디서 구합니까? 없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기니까 생활비 압박이 커지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전세 사기입니다. 아까 이영희 씨 사례에서 봤죠? 노후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사기라도 당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깡통 전세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게 필수예요. 다섯 번째 함정은 물가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오르니까 잘 모르죠. 작년에 5천 원 하던 게 올해 5,500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은퇴 초기에는 월 200만 원으로 충분했는데 10년 지나니까 270만 원이 필요하고 20년 지나니까 360만 원이 필요해요. 문제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되긴 하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요. 예금 이자는 고정되어 있고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처음 5년은 괜찮았는데 10년 지나니까 힘들어지고 15년 지나니까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사회생활 비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은퇴했다고 사람 만나는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밥 사 먹고 커피 마시고 가끔 술도 한잔하죠.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도 있고요. 경조사도 계속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많아져요. 여기서 돈을 아끼려고 모임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단절되는 겁니다. 관계가 끊기면 외로워지고 우울해져요. 노년기 우울증이 무서운 게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임 다니자니 돈이 계속 나가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해요. 7번째 함정은 여가 생활 비용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엄청 많아져요. 40년 동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무료예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취미 생활도 돈이 들어요. 등산을 하면 장비 사고 산악회비 내고 가끔 여행도 가야 하고요. 골프를 치면 더 비싸죠. 낚시, 사진, 그림 뭘 해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못 가봤던 곳 가보고 싶죠. 국내 여행은 그나마 괜찮은데 해외여행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부부가 일주일 유럽 여행 다녀오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가도 노후 자금에 큰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평생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8번째 함정은 인플레이션 해지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둬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1억이 그대로 있지만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하자니 위험해요. 특히 나이 들어서 투자 실패하면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손실 나도 다시 벌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9번째 함정은 배우자 간 노후 설계 불일치입니다. 남편은 검소하게 살자고 하는데 아내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쓰면서 살자고 해요.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돈 문제로 부부싸움하는 게 제일 비참해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노년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은퇴 전에 부부가 앉아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한테 얼마가 있고 매달 얼마씩 쓸 수 있고 어떻게 살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이 멋대로 큰 돈을 쓰면 안 돼요. 10번째 함정은 사기와 투자 실패입니다.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아요. 고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을 준다. 이런 말에 속아서 노후 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라옵니다. 특히 지인이나 친척이 권하는 투자는 더 조심해야 해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면 돈도 잃고 관계도 망가져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정상적인 금융상품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은퇴한 분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되는가? 준비가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적게 모아서가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입니다. 긴 수명, 물가 상승,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부족한 연금, 예상 외 지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 마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준비하세요. 평균 수명보다 10년은 더 산다고 생각하고 물가는 매년 3%씩 오른다고 계산하고 큰 병은 한두 번 걸린다고 가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의 1.5배를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자녀와 선을 그으세요. 도와주되 한도를 정하세요. 결혼자금은 얼마까지, 주택자금은 얼마까지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노후 자금이 얼마이고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명확히 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돈 없어서 고생하면 그 짐을 자녀가 지게 됩니다. 그게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에요. 지금 1억 주고 나중에 자녀한테 2억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주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검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세요. 돈 아낀다고 병원 안 가면 나중에 큰 병 돼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넷째, 수입원을 다각화하세요.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개인연금, 주택연금, 배당주 투자, 임대소득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 놓으세요. 한 가지가 무너져도 다른 게 받쳐주면 버틸 수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아시죠?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일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오래 일하세요. 60세에 은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60대는 예전 50대예요. 건강하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5년만 더 일해도 그 기간 동안 노후 자금을 안 쓰니까 5년치가 절약되는 거고 그 기간 번 돈도 추가되니까 효과가 엄청 큽니다. 정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적은 돈이라도 규칙적인 수입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일을 한다는 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여섯째, 주거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가든 전세든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노년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만약 집이 너무 크면 작은 집으로 옮겨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택연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거니까 안정적이죠. 일곱째, 보험을 점검하세요. 암보험, 실손보험은 필수예요. 나이 들어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래도 가입해 놓는 게 나아요. 큰 병 한 번 걸리면 보험이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시고요. 여덟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 건강식품 과대 광고,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일단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아홉째, 평생 교육과 취미 생활을 하세요. 돈이 안 드는 취미도 많아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산책, 공원 운동,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 이런 활동들이 정신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아요. 뇌를 계속 쓰면 늙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10번째,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노후 계획을 함께 세우고 함께 실행하세요. 돈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투명하게 공유하고 같이 결정하세요. 부부가 한 팀이 돼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60대, 70대에 일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한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처음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이 주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삶이 중요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거든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노후 재정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